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 됐지요.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다가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제 일상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그저 단조롭지만 평화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던 대로 뒷산에 올라가 산책을 합니다. 등산로를 따라 걸으며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민석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박 선생님,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젊었을 때 관리 잘해야 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과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혼자서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며 식사를 하는데 문득 텅 빈 집안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이 큰 집에 저 혼자 남았거든요. 처음엔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문득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실감나면 눈물이 나오곤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요. 제게 남은 유일한 낙이라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지영이와의 주말 점심 약속뿐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직장에 다니겠습니까만 그래도 아빠 눈에는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지영이가 집에 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죠. 지영이가 요리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영아, 회사 생활은 어떠니? 힘든 건 없고? 아빠,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그래,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니 다행이구나. 근데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아이, 아빠도 참, 연애는 천천히 해도 돼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식사 시간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에겐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던 그날. 평소와 다르게 수요일 오후에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아빠, 통화 가능하세요? 그래, 지영아, 무슨 일 있니?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혹시 결혼 이야기인가 하는 기대감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물론 시간 되지. 어떤 사람인데? 응, 아빠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남자친구예요. 아, 그렇구나. 기대되는걸? 어디서 만날까? 아빠가 좋아하시는 그 식당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좋아. 그럼 토요일 점심에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어찌나 설레던지 바로 집 근처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식 결혼 문제는 부모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마치 제가 소개팅 나가는 것처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고, 금요일에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단정히 다듬었지요. 오랜만에 구두도 닦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드디어 남자친구를 소개한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내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며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도 해봅니다. 너무 굳은 표정을 지으면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하지만 너무 해퍼 보이면 안 되니 적당히.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준비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어떤 사람일지, 우리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지, 이런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제 마음은 이미 예비 사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레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정장이 조금 낡아 보였지만 그래도 제법 단정해 보이더군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저는 식당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설레고 긴장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지영이가 키가 훤칠한 남자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거리더군요. 아빠, 여기 계셨네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다. 방금 왔단다. 아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제 남자친구 이준호예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준호라고 합니다. 지영이 아버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모범적이고 지적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아, 그래. 반갑네.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지.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지영이의 의자를 빼주는 세심함을 보였고 저를 배려해 좋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버님,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나야 뭐 가리는 게 없지만 오늘은 자네가 골라보게나. 그럼 제가 추천드려도 될까요? 이 식당의 특선 메뉴가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 준호는 메뉴를 골라주며 음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이 꽤나 세련되어 보이더군요. 식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군,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네, 저는 현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라. 대단하네. 명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준호의 말을 들으니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나야 뭐 평범한 공무원이었지. 아, 그러셨군요. 공직에 계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하셨겠어요. 준호의 말에 괜히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준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군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네, 두 분 다 의사십니다. 아버지는 내과 전문의시고 어머니는 소아과 의사세요. 아, 그렇구나. 의사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 그렇죠.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자라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니 참 모범적이고 똑똑한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영이를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 같아 안심이 되더군요. 아버님, 지영이가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은퇴하신 후에도 매일 등산하신다면서요? 아, 그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산책을 다녀오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제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이며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준호가 계산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내겠네. 아닙니다. 처음 뵙는 자리인데 제가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기분 좋게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식당을 나와 헤어질 때 준호는 다시 한번 깎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영이와 함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지영이와 준호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어떠셨어요? 준호 오빠 어땠어요? 글쎄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더구나. 똑똑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도 준호 오빠가 아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거라.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네, 아빠, 걱정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한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딸 남자친구를 봤어. 괜찮아 보이더라고. 당신이 봤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안도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을 누군가에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 63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조촐하게 지내던 제 생일을 올해는 지영이가 특별히 챙기고 싶다더군요. 가족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빠, 이번엔 친척들도 다 모시고 잔치하듯이 해요. 준호 오빠도 소개할 겸요. 지영이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라 큰 모임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하게 여겨졌거든요. 생일 당일 집 근처 한정식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동생 부부, 사촌 형제들, 조카들까지. 오랜만에 친척들을 한자리에서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형, 올해도 젊어 보이네. 비결이 뭐야? 아이고, 동생. 나야 뭐 매일 산책하는 게 다지. 한창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지영이가 준호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삼촌, 이모들, 안녕하세요. 여기 제 남자친구 이준호를 소개합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가 들려 있더군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작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건넨 선물을 열어보니 명품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좀 과한 선물 아닌가 싶었지만 그의 정성이 고마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고맙다. 친척들도 준호의 세심함에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준호는 어르신들께 정중히 술을 따르며 분위기에 잘 어울렸습니다. 준호군,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아, 저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네. 우리 집안에 변호사가 생기는구만. 친척들은 준호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준호는 공손하게 대답하며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술잔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더군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직업이 뭐가 어렵다고. 제가 보기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호가 제 조카의 직업에 대해 한 말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모두들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다들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제 말이 좀 과했나요? 술을 마셔서 그런가. 준호는 사과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진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를 눈치챘지만 술김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준호가 제게 술을 따르려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술잔에 술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를. 괜찮다. 조심해서 따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의 행동이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말투도 점점 반말에 가까워지고 농담이라며 던진 말들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모부, 그 월급으로 어떻게 사세요? 제가 보기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오빠, 그런 말은 좀. 지영이가 준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술 기운에 취한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지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늦었으니 슬슬 마무리하지. 모임이 끝나고
지영이가 준호를 바래다 주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 남은 가족들이 준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민석이 형. 자위 될 사람 잘 골랐네. 똑똑하고 능력 있어 보이던데. 그러게. 지영이가 복 받았어.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형. 근데 내가 보기엔 뭔가 좀 건방진 것 같아. 술 마시고 하는 말이라지만 사람의 본성은 술김에 나온다잖아. 동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글쎄, 나도 조금 걸리는 게 있었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겠나. 아니야, 형. 이건 좀 달라.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 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좋은 인상과 오늘 술자리에서 보인 모습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우리 지영이한테 좋은 사람일까? 오늘 모습은 그저 실수일 뿐일까? 아니면 진짜 모습일까?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생일 모임 이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점차 잊혀져 가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아, 그래. 준호군 무슨 일인가? 저 시간 되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일까 걱정도 되고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 언제 만날까?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아버님께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드리고 싶어서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장인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니 좀 어색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다. 난 필요한 거 없어.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처에 큰 마트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차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준호의 고집에 결국 저는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내심 불편했지만 사위 될 사람의 호의를 계속 거절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되자 준호가 정확히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외제차를 몰고 왔더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 시간에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차에 오르며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준호와 단둘이 있는 건 처음이라 어색했거든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준호가 시동을 걸자 고급차 특유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도 잠시, 차가 움직이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운전 실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거든요. 출발부터 급발진을 하더니 과속은 기본이었습니다. 준호군. 조금만 천천히 가지 그래. 아, 네.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서. 준호는 사과는 했지만 운전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선 변경도 너무 급하게 하고 다른 차들과의 간격도 너무 좁게 유지했죠. 어이구.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앞에 있는 손잡이를 꽉 잡은 채 계속되는 급회전과 급정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차를 타서 그런가 보다. 사실 불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참았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좋은 뜻으로 저를 모시고 가는 거니까요. 차 안에서 준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래. 매일 산책하고 운동하니까 괜찮아. 아, 그러시구나. 저도 요즘 운동을 시작했어요. 헬스장도 가고. 준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지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과
함께 다닐 생각을 하니 걱정되는구나. 대형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주차장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아이고, 사람도 참 많네. 제 말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좋은 자리 찾아드릴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면 위험한데 말이죠. 어이구, 준호야, 조심해. 괜찮습니다, 아버님. 제가 운전 좀 한다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앞쪽에 한 차가 서서히 주차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을 보니 연세 지긋해 보이는 여성분이셨어요. 아, 연세 드신 분이라 그러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달래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아니, 아버님, 이건 아니죠. 이러다 우리 점심시간 다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경적을 크게 울리는 겁니다. 빵빵 소리에 놀라 저도 모르게 귀를 막았습니다. 어이구, 준호야, 그러지 마.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는 이미 차에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디 가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노년 여성의 차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운전 못하면 집에서 뜨개질이나 하지? 왜 나와서 사고 내려고 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왜 이러세요? 노년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딴 식으로 운전하면 면허증 회수당해야 돼요. 면허증 반납하세요.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준호의 입에서 욕설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준호의 모습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천천히 갔나 봐요. 노년 여성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그만해. 제 목소리에 준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노년 여성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노년 여성은 아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그중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찍고 있더군요. 아버님, 왜 제가 잘못한 것처럼 사과하세요? 준호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르신께 이러면 어떡해? 아니, 아버님, 저분이 잘못한 거잖아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저는 노년 여성의 차가 무사히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준호는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겨우 상황이 정리되고 노년 여성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트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준호에게 무엇라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죠, 아버님. 준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준호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지영이와 결혼할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영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모든 고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 준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말이죠. 아버님, 이쪽으로 가시죠. 생활용품 코너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목소리가 어쩐지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준호는 이것저것 제 카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 세제 좋대요. 한번 써보시는 게 어때요? 아, 이 휴지도 좋네요. 이것도 담을게요. 준호의 행동은 겉보기에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화를 내더니 지금은 또 이렇게 상냥하게 굴다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보았던 준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혼란스러웠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트를 돌아다니는 내내 저는 준호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준호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지금 이 모습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장을 다 본 후 우리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됐어. 내가 계산하겠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하겠다고.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몇 번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포기한 듯 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운전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짐 좀 들어다 드릴까요? 아니, 됐다. 내가 할 수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아버님. 그래. 차에서 내리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영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지영이에게 말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전화기를 들어 지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아, 아빠인데. 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잠깐 시간 되니?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빠? 글쎄, 와서 이야기하자꾸나. 지영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딸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빠,
왔어요. 현관문 소리와 함께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부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오늘 준호 군이랑 마트에 다녀왔단다. 네. 왜요? 그 친구가 아빠한테 필요한 거 사주겠다고 해서.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난폭한 운전부터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마트에서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그랬어요? 준호 오빠가?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래, 아빠도 믿기 힘들었단다. 하지만 분명히 그랬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구나. 준호 군이 평소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니? 지영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랬구나. 저는 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지영아, 준호 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니? 제 말에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있었던 일은 그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아빠가 보기에는 준호 군의 본 모습 같아. 너의 앞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구나. 지영이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도 사실 조금 불안했어요. 준호 오빠가 가끔 보이는 모습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너가 결정할 수 있어. 아빠는 그저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흐느낌 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어떡하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생각해 봐. 그리고 준호 군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니?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아빠, 혹시 제가 준호 오빠랑 헤어지길 바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게 준호 군과 함께이든 아니든 너가 결정해야 해. 지영이는 다시 한번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제가 잘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지영이는 늦게까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딸의 연애,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지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한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딸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지영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 며칠 동안 저는 딸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영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기에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예요. 아, 지영아, 어떻게 지냈니? 네,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준호 오빠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니? 아빠, 저 결심했어요. 준호 오빠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네, 처음에 준호 오빠가 많이 화를 냈어요.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면서요. 지영이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안하구나. 지영아, 아니에요, 아빠. 오히려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영이는 준호와의 대화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준호는 화를 내며 반발했지만 지영이가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자 점차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준호 오빠,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당신이 보여준 모습들,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일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요. 지영이의 말에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알겠어. 너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빠, 준호 오빠 말이 맞나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지영아, 너의 선택이 옳아. 준호 군의 행동은 그 자신의 문제야. 네 탓도 내 탓도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들의 관계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더군요. 그로부터 이틀 후 지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영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지영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영아, 괜찮니? 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거실로 들어와 앉은 후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래도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잖니? 맞아요. 하지만 아빠가 용기를 주셨어요. 아빠가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준호 오빠의 그런 모습을 계속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지영이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빠는 그저 너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알아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이의 앞으로의 계획,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까지. 그날 밤 지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한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큰 결정을 했어. 잘한 걸까?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아내도 동의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영이에게도 저에게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저 또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영이는 잠시 회사를 휴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죠. 저는 이웃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분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아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하며 살아요. 지영이의 말에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평생 이렇게 지내자꾸나.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될 테니까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비 사위와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지영이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새로운 하루를 감사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녁엔 지영이와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작은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희망과 사랑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테니까요.